어머니, 요즘에도 그 고무신 신고 시장 가세요? 아, 진짜 같이 다니기 창피해 죽겠어요. 내가 신은 고무신이 그렇게 부끄럽냐? 그 신으로 이 남편 대학까지 보냈다. 아유, 그런 옛날 얘긴 그만 좀 하세요. 지금은 촌티 나는 시어머니보다 인플루언서 시엄마가 대세예요. 내가 너한테 바란 건 딱 하나다. 사람 대접만 해다오. 그 말밖에 안 했는데. 사람 대접 받을 행동을 하셔야죠. 논 좀 팔았다고 시어머니 행세는 좀. 뭐라고? 이제 나도 네 옆에 서기 싫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이혼하자. 안녕하세요. 실제 있었던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받던 한 시어머니 김말선 씨가 어떻게 늦은 나이에 자존심을 되찾고 진심을 지켜낸 통쾌한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동과 교훈 있는 사연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 그 중에서도 사람이 거의 떠난 작은 마을 끝자락엔 아직도 굽은 허리로 논두렁을 일구는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말선, 올해로 73. 이른 새벽 닭이 울기도 전부터 허리춤에 낫을 차고 논으로 향하던 그녀의 하루는 항상 물안개로 시작되고 진흙 범벅이 된 고무장화를 벗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갓 돌 지난 아들을 업은 채 삽과 호미로 생계를 이어갔던 말선 씨는 그 누구보다 억척스럽고 그 누구보다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찢어질 정도로 거칠어졌고 봄이면 모내기로 손톱이 들뜨곤 했지만 그 손으로 지은 집에서 그녀는 아들과 단둘이 지붕을 이고 살아왔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된 삶은 늘 빠듯했지만 말선 씨는 자식만큼은 세상에 주눅 들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농사, 밤에는 마을 공동작업장 청소를 하며 한 푼 두 푼을 모아 결국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단 하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초가삼간이라도 좋으니 우리 아들만큼은 흙 묻히지 않고 도시에서 자리 잡아 행복하게 사는 것. 세월이 흘러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성과 결혼해 중랑구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말선 씨는 마음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 손 거치지 않고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노. 하지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전세 계약이 끝나서 집을 옮겨야 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 뒤로 며느리의 한숨이 작게 흘러나왔고 말선 씨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받침없는 그 목소리 너머로 그녀는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애들 많이 힘든갑다. 내가 또 나서야겠구나. 그날 밤 말선 씨는 이불을 걷어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던 그 논, 마을 사람들이 이 나이에도 그걸 지키네 하며 부러워하던 그 논을 그녀는 마침내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읍내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선 씨는 허탈한 듯 그러나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논이 내 손에 있을 땐 쌀이 나왔지만 이젠 내 자식한테 희망이 나왔으면 좋겠네. 그렇게 500평 논을 팔아 생긴 9천만 원, 그리고 평생 농협에 모아둔 적금 1,000만 원. 꼭 맞춰 1억 원을 마련해 아들 계좌로 송금한 그날
말선 씨는 종이 봉투에 은행 영수증을 넣고 아무도 없는 안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묵은 김치를 꺼내고 남은 보리밥을 비벼 그릇에 담은 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숟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걔들 좀 편하게 살겠지. 그거면 됐다. 창문 너머 바람이 살랑 불어오고 말선 씨의 입가엔 피곤함이 묻은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아들 부부에게 보낸 뒤 김말선 씨는 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 박선영은 가끔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이번 주에 뭐 보내드릴까요? 하며 살갑게 안부를 물었고 손주와의 영상통화도 종종 시켜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말선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고 그마저도 지금 미용실 손님 많아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라는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했지만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말선 씨도 어느 순간부터 전화기를 들다가 말고 그냥 다시 내려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몇 달 만에 어렵사리 시댁에 내려온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며 이런 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에도 그 촌스러운 고무신 신으세요? 여기저기 흙 묻히고 다니시면 안 돼요. 말은 웃으며 했지만 눈빛은 냉랭했고 말선 씨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함께 둘러앉은 식사 자리에서도 선영 씨는 입맛을 다시며 아이고, 이 된장국 너무 진해서 먹기 힘드네요. 저희 집은 이렇게 안 짜게 먹어요. 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선 씨는 며느리가 혹시 좋아할까 싶어 일찍이 텃밭에 심은 애호박까지 넣어 정성껏 끓인 국이었기에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사람은 입맛이 다른갑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며칠 후 아들 부부의 지인 몇 명이 집에 들렀던 날이 있었습니다. 말선 씨는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돼지고기를 사오고 마을에서 손수 기른 쌈 채소를 씻어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수육, 나물무침, 정성껏 준비한 시골식 밥상이었지만 그 상 앞에 앉은 며느리는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상 차려요? 요즘엔 한식도 퓨전 스타일로 나와야죠. 이렇게 차리면 제가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 순간 웃고 있던 손님들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수저를 든 채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습니다. 말선 씨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숟가락을 들다 말고 다시 내려놓은 그녀의 손등에는 그간 흙과 햇볕에 쪼글쪼글하게 굳은 세월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아들은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껴서 그저 어색한 듯 물컵만 만지작거릴 뿐 어머니를 위한 단 한마디 변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들 앞에서도 시어머니를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던 박선영 씨는 이제는 대놓고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말선 씨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올해는 떡국에 쓸 사골이라도 내가 끓여놓을까?
시장에 좋은 무가 나왔더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잔잔한 기대가 묻어 있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이번 설엔 예약이 밀려서 아예 가게를 못 닫아요. 추석엔 친정 쪽이랑 이미 여행 계획이 잡혀 있어서요. 말씀을 드렸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말에 말선 씨는 허탈하게 웃으며 그랬나 보구나. 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끝이 괜히 허전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찬장을 열어 손수 떡국 재료를 준비했고 혹시나 몰라 손주가 좋아하던 유가며 식혜도 만들어뒀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지나도록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몇 날 뒤 아들이 혼자 내려와 잠깐 얼굴을 비쳤습니다. 엄마, 바빴지? 뭐 좀 챙겨 먹고 있어. 몇 마디 나누고는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올라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선영 씨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조차 없었습니다. 말선 씨는 마루 끝에 앉아 빈 유가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애들 오면 주려고 하고 사둔 생선이 냉동실에 그대로 있는 걸 보고는 살짝 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는갑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명절 때마다 조용히 혼자 밥상을 차리고 한지에 손주 이름을 써서 소쿠리에 넣어두는 날들이 반복되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예고도 없이 박선영 씨가 시댁을 찾았습니다. 멀쩡한 날 맑은 하늘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듯 말선 씨는 놀란 마음으로 황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웬일이냐? 선영아, 어디 아픈 건 아니지? 하지만 선영 씨는 별다른 표정 없이 거실 소파에 앉더니 거울을 한번 훑어보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골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말선 씨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골 일이라니. 무슨 말인데 그게? 잠시 침묵하던 선영 씨는 고개를 들고 말선 씨를 또박또박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는 어머니의 방식과 생각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덜컥 흔들렸고 거실 한복판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선 씨는 순간 자신이 어떤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도 가족도 아닌 그저 귀찮고 불편한 과거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녀는 한참을 멈춰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니들 방식대로 살아라. 나야 뭐 시골스럽게 살다 가면 되지. 하지만 안경 너머로 번지는 눈빛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한 세대의 사랑이 부서지는 깊은 상처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선 씨는 더는 자신이 이 집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손에 쥔 돈이 빠져나간 순간부터 존재의 무게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랫동안 덮지 않았던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의 첫 돌 사진, 며느리가 웃으며 찍은 결혼식 사진,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다 결국 조용히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내가 많이 헛살았나 보다. 그날 이후 김말선 씨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침이면 제일 먼저 마을회관에 나가 된장찌개에 콩나물 넣었더니 국물이 끝내준다며 자랑을 늘어놓고 틈만 나면 손주 사진을 휴대폰에서 꺼내 보여주며 이놈이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다 아이가. 하고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회관에도 발길을 끊고 우물가 옆 평상에 앉아 말없이 고추를 다듬는 모습만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밥상 위엔 늘 묵은 김치 몇 조각과 대충 말아 삼킬 보리밥뿐이었고 TV 소리도 창문 밖 새소리도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어깨는 조금씩 더 굽었고 행여나 며느리에게 또 무례한 말을 들을까 싶어 전화기도 거의 켜두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기대를 했던 걸까? 그런 생각을 되뇌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쓸쓸한 일상 속에서도 그녀에게 늘 따뜻한 인사를 잊지 않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전통주를 빚으며 혼자 살아가던 박동희 씨. 늦은 중년의 남자였지만 인사성 밝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살갑게 자라며 명절이면 말선 씨 집 마당에 직접 부친 전 한 접시를 들고 와 이건 제가 직접 지진 겁니다. 어르신 혼자 드시긴 아까워서요. 하고 웃어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호의가 그저 예의일 뿐이라고 여겼던 말선 씨였지만 이상하게 그와 마주 앉아 있을 때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재촉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있으면 함께 말없이 앉아주었습니다. 그게 그녀에겐 오히려 큰 위로였습니다.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까운 분인데요. 말선 어르신.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종종 장터에 함께 나가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었고 말선 씨가 손수 가꾼 텃밭에서 고추를 따면 박 씨는 옆에서 깻잎을 따며 웃었습니다. 여기 잡초 너무 많네. 나중에 호미 들고 같이 정리하죠. 그러지 뭐. 근데 내 홈이 손에 잘 안 맞을 끼다. 소소한 농담에도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은 말선 씨가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웃음이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정이래? 애들 체면은 생각 안 하나? 그런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말선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날 꾸짖지도 판단하지도 않아.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 그렇게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길을 걸어보기로. 결국 두 사람은 마을 이장이 증인으로 나서 소박한 마을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의금 대신 감나무 아래 손수 만든 나물 반찬과 떡을 나눴고 마을 할머니들에겐 이불 한 채씩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그날 말선 씨는 검은색 치마 저고리에 흰 꽃 한 송이를 꽂고 서 있었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와, 말선 언니. 저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은 처음 본다. 그녀는 이 결혼을 단순한 동거가 아닌 자신의 삶을 되찾는 새로운 시작이라 믿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 누군가의 엄마,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김말선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오래전부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문서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유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그 유서의 내용을 새롭게 고쳐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내 남은 재산을 나를 사람 대접해준 박동희 씨에게 그리고 내가 평생 살아온 이 마을의 노인 복지에 기부하기로 한다.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공증 도장을 받기 위해 도장을 꾹 눌러 찍은 뒤 말선 씨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 세월 무시당하고 잊혔던 여자의 자존감이 다시금 피어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느꼈습니다. 자식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작은 마루에 앉아 말선 씨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숨이 좀 트이네. 이제야 진짜 내 인생 시작하는 기분이다. 말선 씨의 재혼과 유언장 작성 소식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마을에 떠도는 소문도 일부러 누구에게 알리진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인연이 소박한 결심으로 이어졌고 그 결심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온 서러움과 외로움 위에 내린 늦은 나이의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아무리 조용히 해도 바람은 불기 마련이었습니다. 결국 그 소식은 서울 중랑구의 어느 미용실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예약 손님이 빠져나간 오후에 텅 빈 미용실. 커피를 홀짝이며 스마트폰을 보던 박선영 씨는 누군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곤 순간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 재혼하신대요. 그 아저씨 있잖아요. 전통주 만들던 분하고.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에이,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이제 와서 로맨스라도 찍겠다는 거야? 진짜 돈이 있으니 별짓 다 하시네. 그러곤 남편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 병원 한번 모셔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며칠 뒤 그녀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조촐한 모임에 직접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공증 유언장 공개라는 안내를 받은 자리. 선영 씨는 반쯤 비웃는 얼굴로 회관 문을 들어섰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 그리고 공무원과 마을 이장이 정자한 모습, 앞줄엔 말선 씨와 박동희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말선 씨는 조용히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준비된 서류를 꺼내 들고 담담한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선 씨는 본인의 전 재산 일체를 박동희 씨와 안동군 노인복지회에 기부하며 자식에게는 어떤 형태의 금전적 상속도 남기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자필 유언과 공증을 통해 법적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영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당황, 이내 분노, 그리고 그 분노는 자제하지 못할 절규로 터져나왔습니다. 그 돈, 그거 원래 우리 전세금이었잖아요. 논판 돈이 전부 우리 집 살 돈이었다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뒤통수를 치시면 돼요. 순식간에 회관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웃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아니, 말선 어르신이 당신들한테 논 팔아 보태줬다는 얘기 다 들었는데 그 돈을 받고도 지금 와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그 소란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말선 씨의 아들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새하얀 종이 위엔 또박또박 인쇄된 단어가 보였습니다. 이혼 신청서. 그는 말없이 그것을 선영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선영아. 더는 엄마를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아. 말선 씨가 아니었습니다. 늘 조용히 눈치만 보던 그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선택을 말했습니다. 선영 씨가 얼떨떨한 얼굴로 뒷걸음질 치자 그는 그동안 망설이며 찍지 못했던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곧장 들고 말선 씨 앞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모두가 침묵한 그 순간, 말선 씨는 천천히 그 종이를 받아들었고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어느덧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잃었던 자식의 마음이 돌아온 순간에 흘리는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말선 씨는 노는 잃었지만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자식의 진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입가에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묵직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회관문을 박차고 나간 뒤 안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눈길이 말선 씨와 그 아들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오직 조용한 눈빛 하나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에 쥔 이혼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보던 말선 씨는 오래도록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늘 그랬듯 순하고 조용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안에 단호함과 후회, 그리고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둘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고 그 눈빛만으로도 수십 년의 오해와 침묵, 슬픔과 속죄가 오갔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말없이 시청 가족관계 등록과를 찾아갔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조차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은 무겁게 쿵쾅거렸습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건네받은 뒤 담당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어떻게 적으시겠습니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볼펜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정성스레 한자 한자 눌러 적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종이에 글씨를 써내려가는 그의 눈앞에는 수없이 떠올렸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 우비도 없이 논으로 뛰어나가 논두렁에 비닐을 덮던 어머니의 등이 떠올랐고 입시학원 앞에서 도시락을 들고 서 있던 갈라진 손등의 손길이 생각났고 자신이 대학에 합격해 터미널 앞에서 서울로 떠날 때 두 손을 모아 울던 어머니의 떨리는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그 어머니를 촌스럽다고 체면이 안 선다고 조롱할 때 그저 고개만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가장 크게, 가장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은 어머니를 위한 정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정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혼 신청서 마지막 줄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무언가 오래된 결박이 툭 하고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은 그는 말없이 복도에 나와 창가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와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오래도록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죄책감과 회한이 서서히 거치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 묻어두었던 진심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엄마, 정말 늦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게요. 이번엔 당신 아들로서 당당하게. 그의 눈가에는 맺혔던 눈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아들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안동마을에도 봄이 깊게 물들던 어느 오후 김말선 씨는 마을 어귀의 오래된 감나무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노랗고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던 그 나무, 아들이 어릴 적감 하나 따달라며 올라가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르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이제라도 내 새끼 마음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잃은 게 무엇인지 저 아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다면. 바람에 감잎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릴 즈음 멀리서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선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어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몇 초, 아니 어쩌면 몇 년 같은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는 들지 못한 채 입술을 꾹 다문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입술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그 말은 수십 번 삼켰던 미안함이 응어리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그런 말 했을 때도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못 했어요.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요. 그 말과 함께 한 줄기 눈물이 그의 눈가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침묵 끝에 터져나온 속죄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눈물이 말선 씨의 무릎 위에 떨어졌고 말선 씨는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어깨에 말없이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손이지만 그 속엔 수십 년을 묵묵히 견뎌온 어머니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오랫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눈이야, 다시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 그 말의 첫마디만으로도 아들은 이미 울컥했고 그 뒤에 이어진 한마디는 그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너라는 사람을 난 이제야 다시 얻은 것 같다. 그 순간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게요. 당신 아들답게. 그 울음은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숨길 필요도 없는 참된 후회의 울음이었습니다. 말선 씨는 그 아들의 등을 몇 번 더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작았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잿빛 같기만 했던 마음 한구석에 햇살 한 조각이 스며드는 듯 그녀의 입가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김말선 씨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재산은 논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람의 진심과 늦더라도 돌아오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그 진심은 가끔은 멀리 돌아가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고야 만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늦게 피어난 사랑은 더 단단하고 더 뜨겁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김말선 어머니의 선택과 용기 있는 결단 어떻게 보셨나요?
늦은 나이에 비로소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지켜낸 그녀의 모습,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진심과 용기가 담긴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공감과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